오늘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미필적 고의하고 인식 있는 과실을 설명하겠습니다. 24년 9월 고1 모의고사 나왔던 내용이고 그 외에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미필적 고의랑 인식 있는 과실을 설명하기 전에 확정적 고의랑 미필적 고의를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때 확정적 고의는 말 그대로 내가 반드시 범죄를 저질러서 결과를 발생시킬 거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꼭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뜻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반드시 그런 거 아니에요. 한자로 미필이 반드시 필자잖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가능성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도 물론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수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 그 결과 발생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고 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공통점은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고의법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평소 사람을 잘 무는 습성이 있는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개를 데리고 갔는데 내가 미워하는 특정 친구를 물려고 데리고 간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개라는 게 반드시 내 의도대로 100% 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 수도 있고 안 물 수도 있지만 물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 이럴 때는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친구가 다치면 미필적 고의한 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확정적 고의랑 다르게 미필적 고의는 내가 고의를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지만 그 일의 결과 발생을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걸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과실 중에서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을 보겠습니다. 둘 다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는데 고의가 없는 거죠. 근데 인식 없는 과실은 결과 발생의 가능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인식 있는 과실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은 했어. 근데 내가 주의 의무를 잘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 줄게요. 내가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산책했는데 우리 개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었어요. 근데 내가 우리 개가 사람을 물 수 있다는 걸 몰랐어. 그러면 인식 자체가 없는 과실이야. 근데 우리 개가 평소 주인도 물고 좀 그래. 그래서 평소 밖에 나가서도 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렇지만 내가 목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물었어. 이런 경우는 인식 있는 과실이죠. 이때 여러분들이 미필적 고의랑은 달라요. 미필적 고의는 내가 이 개를 데리고 가서 누구를 물게 할 거야. 그럴 때는 미필적 고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개가 누구를 물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목줄을 안 했어. 그런 경우는 인식 있는 과실이에요. 차이점 알겠죠?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인식 있는 과실은 고의 자체는 없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차이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모의고사로 한번 가볼게요. (24년) 고1 9월 모의고사입니다. 36번 문제고요.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문제입니다. A라는 사람이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의류 매장 안에서 이제 반려견을 키워요. 근데 목줄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평소 사람을 좀 물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A는. 그런데 B가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A가 이 개를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출입을 열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물리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런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과연 이게 아까 우리가 논했던 과실범인이냐 고의범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범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겁니다. A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개가 밖으로 나가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즉 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즉 결과 발생 자체를 인식한 거예요.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비를 물어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 이렇게 시킨 건 아니잖아. 따라서 고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걔가 타인을 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인식은 있었죠. 그렇지만 남을 물라고 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인식 있는 과실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경우는 이제 과실범으로 처벌받아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죠. 이 경우 학생들이 이제 많이 좀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미필적 고의도 어차피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걔가 사람을 물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잖아요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결과 발생을 의도한 고의가 있는데 그것이 100% 되지를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이건 밖에 가서 사람을 물려고 시키거나 고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뛰쳐나가서 무는 거죠. 뭔지 알겠죠? 따라서 이거는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지 않고 인식 있는 과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